안녕하세요. 플레이저 성형외과 손윤석 원장입니다. 코 수술, 코 성형에서 콧대를 높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는 아무래도 실리콘 보형물입니다. 실리콘 보형물은 여러 모양과 높이로 출시되고 있어서 사용하기에도 아주 편리하고요. 또한 매끄럽게 콧대 라인을 잡아줄 수 있어서 코 성형에 있어서 사실 매우 좋은 재료입니다. 다만 염증이나 감염, 그로 인한 구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피부가 얇으신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에 실리콘 보형물이 비쳐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인지 사실 요즘 이런 실리콘 보형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실리콘 보형물을 쓰면 안 되는 경우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본인한테 해당되는 경우라면 후에 코 수술을 고려하실 때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실리콘 사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코의 피부가 아주 얇으신 분들은 실리콘 사용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간혹 보면 피부가 얇아서 콧대에 있는 매부리의 윤곽이 아주 잘 보이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이 정도 피부 얇기면 실리콘 보형물을 썼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그래서 실리콘 보형물의 윤곽이 비쳐 보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약간 비쳐 보이는 정도는 사실 큰 문제는 없지만 너무 비쳐 보인다거나 실리콘 마진이 다 보이게 되면 보기에 좀 어색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의 콧대가 낮아서 높은 그런 높이의 실리콘을 쓴다면 이런 비침 현상은 더 심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콧대뿐만 아니고 코끝 피부까지 얇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절대 실리콘을 코끝까지 이렇게 길게 쓰면 안 됩니다. 코끝은 아무래도 계속 움직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리콘 보형물이 코끝까지 있는 경우라면 코끝의 피부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얇아지게 되고 결국은 실리콘 보형물이 코끝에 비쳐 보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약간 뚫고 나오려고 하는 정도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이제 실리콘 보형물을 L자 실리콘을 많이 썼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피부가 많이 얇아져서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피부가 얇으면서 또 피부가 하얀 분들은 특히나 이런 실리콘 보형물에 대해서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흡연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금연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실리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흡연은 수술 후에 염증과 감염의 아주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코 수술 후 실리콘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의 흡연은 특히나 염증과 감염의 확률을 더 많이 증가시킵니다. 물론 흡연자 분들 중에서도 실리콘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안전하게 잘 유지가 되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염증과 감염이 있었던 분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특히나 흡연자 분들 중에서 조금 피곤하거나 할 때 코나 얼굴에 이제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특히나 저로서도 이제 수술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지는데요. 면역력이라는 말을 이제 의사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피로하거나 할 때 전신 컨디션이 떨어지고 코나 얼굴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면서 동시에 흡연까지 하시는 분들은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했을 때 아무래도 염증이나 감염의 위험성이 다른 분들보다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주시는 집도의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충분히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콧대가 이미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은 꼭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재수술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예전에 코 수술로 콧대 거의 1mm에서 한 2mm 정도의 실리콘을 쓰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만 콧대 코끝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혹은 매부리가 좀 덜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코에 그렇게 얇은 실리콘을 쓰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개인적이지만 1에서 2mm 정도의 실리콘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5에서 3mm 이상의 높이의 실리콘은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낮은 실리콘을 쓰면 사실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무보형물 코 수술을 해도 충분히 부드러운 콧대 코끝 라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실리콘 보형물을 꼭 쓰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얼굴에 보형물이 있는 것을 이제 신경 쓰게 되실 그런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경우에 실리콘 보형물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 특히나 얼굴에 직접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실리콘 보형물 사용을 제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운동이긴 한데 최근에는 심지어 여자분들도 복싱이나 주짓수 이런 격투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얼굴에 직접적인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기 운동, 축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실리콘을 써서 코 수술을 하고 나면 실리콘 주변에 이제 캡슐이라는 막이 생기게 되는데요.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이 캡슐이 손상되면서 실리콘이 이탈되거나 혹은 그 캡슐 안쪽으로 체액이나 피가 보이는 그런 장액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액종이 생기고 그대로 좀 방치가 되게 되면 그쪽에 염증이나 감염, 그로 인한 구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매우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장액종이 생기는 경우라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얼굴에 충격이 많은 운동을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운동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실리콘 보형물 사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인데요. 과거에 실리콘 보형물을 쓰고 나서 염증이나 감염이 이미 있었던 분들은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다시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전하게 자가 조직이나 아니면 기증진피 등의 생체 조직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코 수술을 받을 때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면 안 되거나 고민해 봐야 될 5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실리콘 보형물에 대해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굳이 그런 심리적인 부담을 안아가면서까지 실리콘 보형물을 쓰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리콘 보형물 대신에 쓸 수 있는 그런 대체물,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본인의 자가 진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증된 기증 진피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본인 연고를 갈아서 쓰거나 아니면 자가늑을 실리콘 모양으로 다듬어서 쓰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영상에 소개된 것들이 있어서 이를 더보기란이나 댓글창에 남겨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